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12월 첫 거래일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하루네요. 어제에 이어서 블루엠텍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를 5번이나 정정하면서 그 이유가 어찌됐든 그 자체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용사항을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루팜 코리아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 회사입니다. 오프라인 거래 중심이었던 의약품 유통 구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퍼스트 무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재고를 확보한 뒤에 이를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고객사들한테 공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의약품은 유통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온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블루엠텍은 콜드체인이 끊어지지 않는 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믿고 블루엠텍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루엠텍이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시장은 동네 의원입니다. 동네 의원은 제약사나 기존 도매상, 유통사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있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왜냐? 동네 의원들은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입원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이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요. 환자 수도 적죠. 그래서 제약사들도 영업사원을 굳이 파견하려고 하지 않고 도매상 입장에서도 마진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블루엠텍이 등장을 하면서 동네 의원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의약품 구매가 편해졌고 또 제약사는 영업사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동네 의원 2만 7천여 곳이 블루팜 코리아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전체 의원 수의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그나마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과 비급여 의약품에 집중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비급여 의약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이죠. 이렇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은요. 가격 결정권이 판매하는 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약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일반 의약품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 통제를 받는 일반 의약품 대비 비급여 제품이 더 나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신과 비급여 의약품 위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거고 파트너사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한독, 보령 이런 대형 제약사들과 백신 유통 협업을 맺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의 대명사인 삭센다, 국내 사용량의 10%를 블루팜 코리아를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LG화학과 휴젤 같은 보톡스 회사들하고 유통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수익성은 너무 떨어집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서도 원가율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과연 남는 장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해요. 플랫폼에 안착시킨 의원이나 제약사 수는 증가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게 비급여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 뭐고 그냥 기존 유통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사들이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도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외국계 제약사와의 총판 계약이라고 합니다. 총판은 특정 제약사 제품의 유통을 독점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총판 계약을 맺게 되면 현재는 회사의 고객이 의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전체 시장 공급자, 도매상 모두가 회사의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약국과 대형 병원, 공급권까지도 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큰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현재 글로벌 M사, 머크인 것 같아요. M사와 총판 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제약사는 보통 안전성, 투명성을 중시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유통사를 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랙 레코드가 있는 유통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M사와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블루엠텍이 굉장히 유의미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른 신사업들은 아직 가시화된 단계가 아니라서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회사가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쿠팡과 같은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성장 스토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쿠팡처럼 되려면 지금 이 동네 의원급에 머물러서는 사실 한계가 있고, 이 계약건을 꼭 성공을 시켜서 총판 계약건을 성공을 시켜서 상급 병원이나 약국까지도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수익성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10월 실적을 공개하게끔 했는데요. 파도 사태 때문에. 이 10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959억 원. 그러니까 10월 한 달의 매출액은 152억 원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4분기 전체적으로는 약 4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회사 측이.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은 한 1,200억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56% 추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월의 누적 단기순이익은 0.37억 원으로 매우 낮은, 정말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증권신고서 제출하던 시점에서는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테슬라 상장, 이익 미실현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WSI, HLB 테라퓨틱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를 선정했는데요. 의약품 유통업체와 헬스케어 IT 회사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들의 23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매출액으로 PSR을 산출을 했고, 평균 PSR은 2.73배가 나왔습니다. 보통 매출 성장이 중요한 플랫폼 업체들이 가치평가 지표로서 PSR을 주로 사용을 하죠. 적자이기 때문에 PER로는 또 비교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액 959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 23,737원을 산출했는데요. 3분기까지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왜 2분기 기준으로 삼았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매출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1,016억 원으로 더 높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했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더 높게 산출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산출한 23,737원에 할인율 36.81%에서 19.96%를 적용,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9,000원 산출이 됐어요. 가격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582.24대 1, 1,749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랑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최근에 공모주들을 보면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것들은 최소 1,800건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1,749건이면 약간, 아주 약간은 참여도가 덜했다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공모 규모의 최근 종목들을 추려봤고요. 그린리소스, 한선엔지니어링, 메가터치, 소닉스 이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랑 일정이 겹쳐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회사가 정정신고서를 5번이나 제출하면서 신뢰를 약간 잃은 부분도 있겠고, 또 첫 번째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표가 전망을 했던 올해 매출액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보니까 전망치가 조금 낮아졌다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약간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9,000원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8.13% 높았습니다.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약간의 분포가 있기는 한데 1% 미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9,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상단 초과 비율이 30%대로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건수 기준 0.11%, 수량 기준 0.02%.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분위기상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확약을 걸자는 위험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확약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냥 보통이다 라고 봐야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66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24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 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7일에 바로 될 거고 상장은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에서 진행되고요.
신주 모집 100%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33.83%로 적지 않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68%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메리트가 보이진 않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도 약 684억 원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자, 기존 주주는 전문 투자자, 벤처금융, 일반 법인, 개인 등등 다양한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니까 투자 단가가 전부 공모가인 19,000원에 비해서는 한참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은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36만 4,400주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11만 5,500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즉시 행사 가능하고요. 행사 가격이 1,732원입니다. 행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상장 주식 수의 1.08%에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아주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닐 듯 합니다. 미전환 전환사채도 존재하는데 전환 청구는 24년 3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즉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요. 기관들도 약간은 확신이 떨어지긴 하지만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선은 받아보자 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긴 하고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규모 메리트가 딱히 보이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약 전에 유통가는 금액이 6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은요. 최근에 성과가 딱히 좋진 않았어요. 수요 예측 결과가 엄청 좋았던 신성 ST도 고가 기준 81%를 찍으면서 약간은 실망을 안긴 수준이었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장한 에코아이와 동인기원 둘 다 수요 예측이 안 좋았고 유통가는 금액도 조금 나가는 편인데다가 심지어 동시 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수익 구간이 나왔었죠. 그 뒤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수익률 200%를 지금 손쉽게 찍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엠텍 정도면 단독 상장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다시 확인을 해보고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좀 해봅시다. 3분기 연환산 매출액과 어제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SR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WSI는 1.87배, H1B 테라퓨틱스는 5.07배, 비트컴퓨터는 2.93배, 유비케어는 1.55배, 블루엠텍은 1.88배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모가 기준. 그래서 PSR은 비교 기업 대비해서 비교적 무난한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HLB 테라퓨틱스 혼자 밸류가 좀 높잖아요. 이 회사가 SJ팜을 인수하면서 콜드체인, 백신 유통 쪽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건 맞는데 근간은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외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우선 제외하고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21,385원, 공모가 플러스 12.5% 정도 수준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적정 가격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냥 참여할 만한 수준인지 참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HLB 테라퓨틱스까지 포함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봤고요. 그러면 약 28,844원으로 공모가 플러스 51.8%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도 우선 참여는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PER, 우리한테 익숙한 퍼로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WSI는 20.6배, HLB 테라퓨틱스는 212.3배, 비트컴퓨터는 16배, 유비케어는 적자라서 추정 불가능, 블루엠텍도 적자라서 불가능. 그래서 블루엠텍이 추정 순이익을 제시를 해놨다면 추정 순이익 기반으로 주가를 계산을 해볼 텐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PSR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 조금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소량씩. 현재는 3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체결된 내역은 11월 27일 35,500원에 50주입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습니다. 3개월 환매 청구권이고요.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10% 넘게 빠지더라도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팔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10%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환매 청구권 살려놓으시려면 가족계좌 몰아받기나 타사 대체 출고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러면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너무 좋다는 거, PSR 기준의 밸류는 비교적 무난하다는 거, 장외 시세는 3만 원의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독 상장이고 환불까지 이틀이 소요되면서 환매 청구권 3개월 붙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매출 성장 대비해서 수익성이 매우 낮고 의약품 유통사업이라서 비인기 업종이고 아주 약간은 조금은 애매해 보이는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 33.83%에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고 유통 가능 금액도 약 7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고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볼게요. 하나에 24만 5천 주가 배정이 됐고 키움에는 10만 5천 주가 배정됐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하나는 50주를 계속 밀고 가네요. 50주고 키움은 20주입니다. 일반 등급 청약 한도는 하나는 12,000주, 1억 1,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키움은 6,000주, 5,7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하나는 2,000원, 키움은 없어요. 네, 그러면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했고요. 청약 건수는 약 20만 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0.88주,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증거금은 약 2조 원 정도 유입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증권사 통합으로 봤을 때 경쟁률 1203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에 풀청약했을 때 균등은 1주, 비례는 10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배정 금액은 20만 8천 원이 되겠죠. 한 50%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수익금이 1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차감하기 전에. 파킹 이틀치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자금을 LS머트리얼즈와 블루엠텍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느냐? 과연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는 LS머트리얼즈에 몰빵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상장일 성과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는 한번 해봐야겠죠. 두 종목에 동일하게 만약 1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고 하면 블루엠텍은 배정 금액이 20만 9천 원, LS는 그의 절반 정도 10만 8천 원을 예상을 합니다. 예상치는 물론 크게 빗나갈 수 있어요. 예상일 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같은 금액으로 청약을 한다면 배정 금액이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 그러면 블루엠텍은 50%만 올라줘도 LS머트리얼즈 100%와 수익금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블루엠텍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서 월요일에 경쟁률 추이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좀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추위랑 싸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 따뜻하게 몸 녹이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